산업은행장님, 예. 예, 전임 행장들에 대해서 평가가 꽤 박하셨더라고요. 산흥 행장들은 박근혜 특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이다. 그 자리에서 행한 짓은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었지 무엇이었겠나. 평가가 꽤 박하셨어요. 본인이 낙하산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받자 낙하산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한다. 나는 정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권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박했던 전임 행장들도 가자 20년 뭐 이런 발언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산업은행장님이 철학을 공유하는지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장님 이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비상경제대책관에 참여함으로써 낙하산 아닌가라는 그런 이력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핫한 부분이죠.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공유를 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개막을 하고 공약집에 공공기관들의 석탄 금융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020년 5월에 석탄 금융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탈석탄에 대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은행도 철학이 없습니다.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올해 8월 기준 이미 작년 지원 금액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9년에 시작된 PF 대출도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은행 외에 철학도 없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뭐 왜 그럴까 한번 봤더니 수익이 있더라고요. 이 석탄 활용 및 석탄 열병합 발전 PF 주관사로 참여를 해서 주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이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석탄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발전량 대비 이 전 주기 동안의 비용이라는 균등화 발전 원가, 즉 사업성과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2030년이 되면 가장 비싼 산업이 됩니다. 뭐 산업은행이 이렇게 확대하고 특별히 추가하고 이런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지원을 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에 특별히 감사하다. 이거 하나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는 탈원전의 타격으로 2018년, 19년 경영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보면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2019년 결산감사 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재무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이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주 사업이 무슨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석탄화력입니다. 2019년 2분기 투자자 설명 자료를 보면 2조 6천억 원의 수주 예상 금액 중 2조 1천억 원이 이 석탄화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분기에도 기타 다수의 프로젝트에도 이 화력 사업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어떤 실사나 자세한 검증 없이 과정 없이 그냥 두산중공업 금융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3조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철학이 없으시고 산업은행장도 철학이 없으시고 뭐 철학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참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평가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충성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디서 철학을 찾아야 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까? 두산중공업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발전 설비 업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부실화된 주 이유는 매출액의 60%를 석탄에 의존해 있고 20%를 원전에 의존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의 수요가 줄므로써 발생한 지속적으로
세의장이 바뀐 데 따른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부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에서 국내에서는 두산을 버금갈 만한 발전 설비 업체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나름대로 두산에서 4, 5년 전부터 LNG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1차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상업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LNG 발전 가스터빈을 만들기 위해서 R&D와 시제품 생산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첫째는 두산중공업 그룹 전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투입한 자금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발전 시장이 10조 원 규모인데 두산중공업마저 발전 설비를 제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발전 설비 시장에서 도태되고 외국 기업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산중공업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원하게 된 거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물론 저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석탄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해외 수요국의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좀 시차를 두고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400여 개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적 지원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도 시차를 두고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탈석탄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너무 급격하게 실행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지, 이게 탈석탄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과도기적인 그런 설비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철학에 기반한다는 것은 사실적인 여건이나 수요와 상관없이 시장을 그렇게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LNG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활용이 아니고 활용이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평가하는 그 발상 자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실한 검사나 정말 기후 대응에 대한 철학이 없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철학이 아니라 꽁꽁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두산중공업은 그룹 자체를 친환경 에너지 그룹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